이 투표율 속에 지지층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 서울광장 스튜디오에 여야 중진 의원 두 분 모시고 이번 선거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 공동 선대본부장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서울시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 권영세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서 의원님, 현재 투표율이 이제 50% 정도는 이제 확실히 넘을 것 같고, 네. 이제 현재 서울만 놓고 보면 49.7%를 막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투표율이 높을 때 진보 진영에 좀 유리하고 낮으면 이제 보수 진영에 좀 유리하다, 이런 게 이 정치권의 통설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처럼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저희 지역만 해도 갈수록 진보 진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박영선 후보에 대한 지지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어서 투표율이 6시 이후에는 직장을 다니는 20대, 30대, 40대, 50대의 어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6시 이후에 투표율이 높아지면 저희들에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을 찍는 1번 투표를 찍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 때부터 이 높은 투표율이 이른바 정권심판 민심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경우에는 높은 투표율이 보수 진영에게 반드시 불리하지 않다, 이런 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종 투표율 50%가 넘어가면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단순히 뭐 불리하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저희들은 이번에 그 투표율이 높아지면 저희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쩔 수 없이 정권 심판의 성격을 갖는 그 선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투표를 그 일종의 분노 투표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그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저희들이 이번에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투표율 뭐 조금 평소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만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높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다행히 민주당에서도 높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좀 제발 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서 의원님께서는 이 박영선 후보 선거 캠프에서 유세 본부장까지 맡고 계십니다. 유세할 때마다 이제 제가 현장에 가보면 분위기도 띄우시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이제 유세 지원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 후보보다 현장을 더 잘 아실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세 과정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떤 게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예, 어젯밤입니다. 어젯밤 홍대 앞 유세 현장이었는데요. 젊은이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성 시장 후보에 대한 거는 기대가 아주 높은 것 같고요. 여성 젊은이들이 어떻든 박영선 후보가 잘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거짓말에 대한 심판, 자체 셀프 개발, 땅 개발, 그리고 처갓집 셀프 보상, 그리고 거짓말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유세 현장에서 나오는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중간에 거짓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투표하려고 해요. 힘내세요. 꼭 당선시키세요. 이런 얘기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은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시간이 더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홍대 앞 그 유세장에는 시민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사실 제가 연단 위에 저희가 이제 5톤 트럭으로 유세를 하는데 5톤 트럭으로 모자라서 무대를 좀 만들었습니다. 무대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밑으로는 끝이 무대 위로 올라갔는데 어떻든 지지하기 위해서 오신 시민들의 물결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정도여서 상당히 왼쪽으로 당선 가능성, 승리 가능성이 점쳐진다. 거짓말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네. 같은 질문 권 의원께도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지원 유세 과정에서 느꼈던 서울 민심 어떻던가요? 그 민주당은 뭐 어저께 홍대 그 유세
빼놓고 그 전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진짜 유세를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 여기서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거는 사실은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인용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호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조금 놀랄 정도였었습니다. 뭐 보도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2030 유세단이라고 젊은 분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민주당하고 좀 달리 자발적인 그 유세단을 조직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분들한테서 아주 귀중한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20대, 30대가 역사적인 경험치가 낮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0대, 30대의 어떤 투표 성향이 이렇게 변화를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는 게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이념적이거나 진영적인 어떤 관성 타성에 아직 이 사로잡혀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정의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가치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판단이 있고 또 그 구체적인 이슈로 본다면 부동산 이슈 같은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판단이 있는 상황일 텐데 이런 분들은 비교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관성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니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판단하는데 이분들이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많이 호응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러나 우리도 또 이게 일순간에 이거 잘못하면 바꿀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아마 2030 세대가 등을 돌리게 하는 하나의 원인을 민주당이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조금 오만하고 좀 독선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거짓말이 확인도 안 되고 사실 거짓말도 아닌 거를 거짓말 프레임을 씌우면 그냥 거짓말이 되는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식의 강요하는 부분은 민주당이 아직도 지금 좀 오만하고 독선적인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좀 심판을 좀 더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투표율이 좀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두 의원님께서 이제 신경전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 거짓말 의혹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문제가 이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공방 네. 그리고 이제 반대편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뭐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이 문제를 이제 부동산 문제를 서로 이제 공격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좀 네거티브 선거가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권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선거전을 이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선거전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 정치가 뭐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좀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그 지난 민주당 정부 4년도 그렇지만 이번 선거도 전부 과거만 있는 선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민주당의 지난 4년의 적폐청산이라는 게 어떤 적폐를 청산함으로 인해서 미래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식으로 이 적폐청산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질 못했습니다. 과거에 그 적폐청산을 가장 잘한 정부는 저는 YS 정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금융실명제라든지 또 공직자 재산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과거의 문제를 미래 깨끗해지는 문제로 치환해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이 앞으로 서울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오세훈 후보가 과거 시장 시절에 그 업적 중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통해서 앞으로 서울시정이 어떻게 바꿔야 되겠는지 이런 부분에 이 포커스가 집중이 되지를 못하고 그저 그냥 과거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내곡동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는 부분만 이슈가 돼가지고 아마 민주당이 이번에 좋은 성적을 못 얻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영선 후보가 뭐 AI라든지 이런 얘기를 몇 번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맥락이 잘 맞지 않는 AI를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미래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이슈 자체가 서울의 어떤 미래와 관련된 부분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 그 거짓말도 사실 아닌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러다 보니까 빼라가면 호소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구두를 두고 이런 식의 이 선거와 정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우리 정치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우리 정치에 대한 혐오증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좀 더 이번 선거를 넘어서는 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됩니다. 네. 권 의원께서 과거만 남은 선거전이다.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서 의원께서는 이번 선거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래를 생각하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고요. 페라가모 로퍼 같은 걸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신발을 많이 신었던 뭐 유사한 신발이든 그 신발이든 이런 그 사진들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페라가모보다는 처갓집 땅을 셀프 개발하고 그다음에 셀프 보상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그날 측정하러 간 것도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오세훈 후보가 간 게 아니라 처남이 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처남이 나와서 제가 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처남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처남은 그날 땅 측정한다고 했던 날 자기 경희대 행사장에 있었던 사진이 많이 나왔고요. 이게 그래서 과거의 거짓말이 아니라 과거의 문제점이 현재 거짓말로 왔고 그것이 계속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세훈 후보가 안타깝게도 종로에서도 정세균 후보한테 17% 정도 이겼다가 과거에 13% 정도 약 지는 그런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고민정 후보에게도 광진에서 바로 지난 총선에서 일정 정도 앞섰다가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미래를 위한 후보였다면 참 좋았을 것을. 그리고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 성장률이 세계 1등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이렇게 잘 방역하는데 K방역 왜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뒤지는지 모르겠다. 여론조사 믿지 말고 우리가 투표장에 나갈게, 그리고 투표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제 홍대 앞에서 제가 이제 유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유세는 뭐 다른 후보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13일 내내 지역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엄지척하고 박수치고 예를 들면 홍삼, 엑기스도 갖다 주고 뭐 너무 많은 걸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열어보면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투표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1번을 찍어주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상대 후보에 대한 좀 공격 말고 그러면 자기 후보들에 대한 좀 칭찬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서울이 지역구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선되는 후보와 어쨌든 누가 당선되더라도 같이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신데 만약 박영선 또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 좀 어떤 서울시정을 기대하고 계신지 먼저 서 의원님께서 박영선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되면 좀 어떤 서울시를 이제 만들고 어떤 서울시가 기대된다 이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영선 후보가 법사위원장이던 시절에 제가 법사위원을 같이 했습니다. 이명박의 BBK도 같이 밝혀내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최순실도 같이 밝혀내고 그런 걸 보면 일을 아주 잘합니다. 똑 부러집니다. 문제점은 확실하게 개선해내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소상공인들의 버팀목 자금을 만들었는데요. 요번에 지역에 이제 한 가게에 갔는데 버팀목 자금을 신청했는데 딱 3시간 만에 통장에 돈이 꽂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던 박영선이라고 하던데 고맙단 말씀을 꼭 전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강자에는 강하고 약자에는 약하면서 약자를 보듬어 안는 그런 후보, 그런 사람이 돌봄시장 박영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1천만 서울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면 공약으로 그렇게 걸어서 이것이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공약을 만들었는데요. 박영선 후보가 저는 참 의미 있는 공약을 했다고 생각하고 결단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아주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함께 일했던 경험으로 박영선 후보가 하면 미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권 의원께서 오세훈의 서울시는 이런 모습일 것이다.
우선 박영선 후보는 법사위원장을 좀 계속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번 서울시장은 15개월, 1년 3개월 정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세훈 후보 구호대로 첫날부터 능숙하게 할 시장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이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다른 부분을 공격하지 못하고 별로 서울시장 업무하고 관련 없는 부분에만 공격을 했던 이유도 오세훈 시장이 재임 기간 5년 동안 서울시장을 잘 이끌어왔다라는 어떤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서울시에서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재개발 재건축 문제인데 지난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거의 이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 394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이 조합이 해산이 되고 그로 인해서 25만 채 가까이 되는 새로운 주택이 공급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됐을 경우에 새로운 부동산 공급을 통해서 우리 부동산 공급 부분을 해소하고 또 이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세금 부분도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곧 종부세와 재산세로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누구 말만 따라 억소리 나게 고통을 당하실 텐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잘 준비된 후보다. 그런 면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번 서울시장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이제 각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선 어떤 시장이 당선이 되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이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하는 계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와 계신 서영교 권영세 의원님들 모두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하시면서 최근에 이제 투기방지 5법 그 가운데 이제 공직자윤리법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민주당 정부 여당 입장에선 이런 민심 확인한 만큼 앞으로 후속 대책을 좀 부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대책이 보관이 있으실까요? 예,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 지역만 해도 사실은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일어났던 그 재건축들이 아주 잘 이루어졌습니다. 지도가 바뀌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네.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식의 그 재건축을 이뤄내면서 좋아졌고요.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30만 호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평당 1,000만 원 반값 아파트를 약속했는데요. 저희 지역만 해도 이번에 면목 행정복합타운을 하고 약 700호 세대 정도의 그 공공주택과 또 분양주택이 같이 들어서는 일들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박영선 후보가 공약한 평당 1천만 원짜리 반값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진다면 30만 호 정도 지어진다면 저는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청년들과 신혼부부가 들어가는 주택 그리고 그동안 무주택이었던 일반 가정도 들어갈 수 있는 주택 이런 주택을 골고루 만드는데 평당 1,000만 원, 30만 호 그리고 반값 아파트 이 정책은 박영선 후보가 하면 부동산도 다를 것이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네. 권영세 의원님하고 저는 같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둘이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재산세 관련해서도 부동산 공시지가가 좀 오른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 집값도 좀 오르게 되고 그래서 재산세가 사실 일정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권영세 의원님하고 저하고 6억 원 이하 공시지가 6억 원입니다. 그러면 시세로는 한 8억, 9억, 10억 뭐 그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런 시세가 그 정도 되는 8억, 9억, 뭐 10억까지도 가는 곳이 있을 텐데요. 그런 곳에 아파트들, 단독주택들, 공시지가 6억 원 이하는 재산세를 무조건 다 인하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저희 지역은 뭐 거의 다 98%, 99% 정도 그 정도 되는데요. 네. 재산세 부담을 내려놨고 반값 아파트, 이런 아파트가 나온 부동산이 좀 안정화될 것이다. 네. 이렇게 자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 의원께는 향후 야권 재편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안철수 국민당 대표가 이번에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를 했지만 마지막까지 오세훈 후보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이 선거 뒤에 국민의당과 합당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이 문제하고 맞물려서 이제 궁금한 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거친데 이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서영교 의원 얘기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선거가 민주주의 하에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공급이 문제라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선거를 앞두고는 공급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공시지가 부분, 뭐 재산세 부분 얘기를 하는데 그 한 가지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공시지가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정부 들어가지고 인위적으로 90%에 맞춘다고 계속해서 올려왔습니다. 다행히 박영선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뭐 우리 후보 입장에서는 뭐 공시지가 부분이라든지 이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부분 외 공급 부분도 뭐 충분히 할 생각이니까 그거는 이제 일치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는 반드시 실현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단일화를 아주 아름다운 단일화를 만들어 주시고 또 선거 과정에서도 유세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합당 부분도 본인이 약속한 만큼 반드시 합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뒤에는 아무래도 이 국민의힘을 그 플랫폼으로 정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여론조사 부분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열세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결과가 아마 여론조사대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당으로 어떤 제3지대가 아닌 국민의힘 당으로 구심력이 많이 작용을 할 것이고 그런 현실 속에서 윤석열 총장이 밖에서 오래 있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고 역시 국민의힘을 플랫폼으로 해서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서울광장 야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